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에이지스트 비정한 계열 발표를 맡은 강주성이고요. 오늘은 이제 Closer Look at Few Shot Classification 이라는 타이틀로 한번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목차가 되겠는데요. 제가 항상 발표하듯이 지난 미팅에 어떤 내용을 발표를 했고 어떤 이유 때문에 필샷 러닝과 메타 러닝을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필샷 러닝과 메타 러닝이 지금 저도 아직 공부하는 중이기는 한데 그래도 개론을 준비해 본다라는 느낌으로 개념이 뭐고, 그 다음에 이퀘이션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간단한 베이직 어프로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세션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로 이제 페이퍼 리뷰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분석한 논문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션 2에서는 지금 이제 Introduction to Few-Shot Learning and Meta Learning이라는 게 저도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개론과 이제 간단한 어프로치와 키 인투이션들이 뭔지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발표를 할 것이고요. 먼저 이제 다이렉트리하게 Few-Shot Learning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Few-Shot Learning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Few-Shot 몇 개의 샘플만 보여주고 이걸 학습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딥러닝 시스템에서 만약 고양이를 학습을 하려고 할 때 시스템의 학습을 제대로 시키려면 고양이에 대한 샘플이 많아야 되는 반면에 사람은 고양이 사진을 이렇게 5장만 보더라도 이 다음에 샘플이 들어왔을 때 이게 고양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람이 학습하는 방법과 딥러닝이 학습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샷 러닝은 그러면 사람이 실제 학습하는 것처럼 이런 소량의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 방법을 잘 만들었을 때 이게 사람처럼 학습할 수가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한 이슈라고 보면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 이제 N-Way K-Shot Classification Problem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밑에 그림에서 보셨듯이 왼쪽이 서포트 셋, 즉 트레이닝 셋이고요. 오른쪽이 쿼리 셋입니다. 즉 밸리데이션 셋 또는 테스트 셋입니다. 그래서 실제 모델에 학습이 들어가는 거는 왼쪽에 있는 이 데이터만 있는 거고요. 이렇게 구분된 데이터에서 보통 이런 N-Way K-Shot Classification Problem이라고 부르는 것은 서포트 셋 내에 N개의 클래스, 즉 여기서는 2개죠. 그 다음에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 샘플이 몇 개 있는지, K개의 샘플, 즉 여기서는 5개의 샘플, 즉 Two-Way Five-Shot Classification Problem이 밑에 예제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Few-Shot Learning Problem으로 좀 디파인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 위에 정의된 클래시피케이션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Few-Shot Classification이란 것은 트레이닝을 시키고 싶은데 이 K가 클래스에 따른 K가 적을 때 이거를 어떻게 잘 학습을 시키면은 이 시스템이 잘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예시로 잘 분류를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타러닝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는데요. 먼저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까먹고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메타러닝, 필샷 러닝, 그리고 트랜스퍼 러닝까지 큰 범위에서는 다 동일한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도메인이 바뀜에 따라서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건가 라는 내용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3가지 키워드가 같은 문제를 다룬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퍼들이 서로 각기 다른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노테이션이나 이런 게 좀 서로 혼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표 자료에서도 좀 혼용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체크해 놓으셨다가 질문 시간에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타러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필샷 러닝은 소량의 데이터, K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어떤 분류와 같은 새로운 일을 학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메타러닝이 포커싱하는 내용은 이제 어떤 특정 모델이, 기존의 모델이 있고 이 모델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지식을 학습을 할 수 있을 때, 학습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시를 들면 좀 명확한데요. 여기 오탈자네요. 자전거를 사람 같은 경우는 타고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을 때 실제 이제 스쿠터와 같은 오토바이를 타는 방법은 사람은 쉽게 학습을 하는 반면에 딥러닝 시스템은 이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다시 또 구축을 하고 제대로 학습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모델이 적은 샘플만 가지고도 기존의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델을 이용을 해서 오토바이를 타는 방법을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메타러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개념이 이제 에피소딕 트레이닝 메소드라고 나오는데요. 쉽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메타 테스팅에 있는 뉴태스크입니다. 원숭이와 자전거를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싶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원숭이와 자전거에 대해서 라벨링이 된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은 여기 보시다시피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학습시킬까에 대한 내용에서 이 트레이닝 셋에 기존에 잘 구축이 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태스크를 여러 개로 나누는 겁니다. 이 뉴 태스크와 같이 비슷한 태스크를 여러 개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서 이 여러 개의 태스크에 대한 다양성을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을 한 정보로부터 모델 스스로 두 가지 클래스에 있을 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된다. 그 규칙을 학습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에피소딕 트레이닝 메소드고 메타러닝에서 키가 되는 트레이닝 메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앞에 퓨샷 클래시피케이션 내용이랑 엮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아까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새로운 태스크에 K개의 샘플밖에 없는 태스크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학습시키고 싶을 때 기존에 있는 데이터셋을 태스크를 잘 나눠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태스크 그럼 이제 학습된 모델에 대해서 이제 몇 개 라벨링이 된 if 그러니까 이 뉴 태스크에 대한 이제 트레이닝 셋을 몇 개만 학습시키더라도 그러면은 이런 파인 튜닝 된 모델은 원숭이와 자전거를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프로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는데요.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나마 이퀘이션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까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메타러닝은 그러면 앞에 태스크를 여러 개로 나누고 그거를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에 잘 학습시키는 게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습 태스크가 다양하게 있을 때 그 태스크를 전체 포괄하는 최적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이퀘이션을 보면은 태스크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로스 펑션을 구하고요. 이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세타를 찾는 겁니다. 이거를 태스크를 태스크로 놓지 않고 그냥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보면은 그냥 슈퍼바이스 러닝에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와 동일합니다. 다만 이 데이터셋이 하나의 샘플 그러니까 트레이닝 샘플처럼 그러니까 태스크가 여러 개 있음에 따라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 데이터셋 자체가 여러 개가 되는 거죠. 이게 심필부고요. 이거를 조금 수식적으로 나타냈을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내지는데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다 보니까 X가 인풋이 됐을 때 Y의 probability를 아웃풋을 내주게 되는데요. 그 이제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슈퍼바이스 러닝으로 풀 거면은 X에 대한 Y의 probability가 맥시마이즈 되도록 하는 세타를 찾는 문제인데 이게 기존에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뉴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셋에만 학습을 시키던 문제에서 여기에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트레이닝 셋을 추가로 넣어서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켜놓고 그게 주어졌을 때 전체 프로바빌리티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세타를 찾는 문제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샘플드 데이터셋 포인트를 통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최대한 문제로 정의를 하여 보았고요. 이제 이퀘이션은 혹시 이게 보셨을 때 도움이 되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좀 정리를 해본 내용이고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프로시저 수준에서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수준에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봤을 때 먼저 전체 데이터셋의 라벨에서 특정 이제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 태스크의 그러니까 라벨의 서브셋을 구하고요. 그 서브셋에 맞춰서 데이터셋으로부터 샘플,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따로 뺍니다. 이 뺀 데이터셋을 통해서 먼저 메타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SL을 통해서 앞선 에피소드 러닝처럼 태스크를 여러 개로 나누고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제 하나의 모델을 추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에피소드의 코에피션트만 따로 빼도 되고요. 아니면 에버리징을 취해도 되고요. 이 자세한 방법은 뒤에 나올 거고요. 이렇게 학습이 된 웨이트를 가지고 이제 파인 튜닝 하듯이 저희가 메타 테스팅 데이터셋, 저희가 실제 학습시키고자 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파인 튜닝 과정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설명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들려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인투이션 단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메타 러닝이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뉴 태스크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만드는 건데 문제는 이런 더구와 어서에 라벨링 된 데이터가 수가 적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적은 수를 가지고도 패스트 러닝이라고 하는 빠르게 학습시키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마치 사람처럼. 이 경우 저희가 실제 학습시키고자 하는 이 트레이닝 시퀀스를 다른 이제 트랜스퍼 러닝처럼 프리트레이닝 단계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프리트레이닝 모델에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요. 태스크를 나눠서 쿼리랑 서포트 셋과 쿼리로 나누는 이런 비슷한 스텝을 여러 개로 만들어 놓고 이런 비슷한 유사한 환경에 대해서 잘 제너럴라이제이션 된 모델을 프리트레이닝으로 만들고 그 잘 제너럴라이제이션 된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셋에 파인 튜닝을 해서 패스트 러닝을 노리겠다라는 게 이 메타 러닝의 인투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메타 러닝은 앞에처럼 태스크를 여러 개로 나눠서 그거를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잘 시키고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셋에 파인 튜닝을 시키면은 성능이 이제 빠르게 학습이 잘 되더라 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에피소드 트레이닝 메소드만으로는 그래도 이제 클래시파이어의 웨이트 자체가 저희가 일반론대로 하면은 충분히 많은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트레이닝에 들어가는 샘플은 뭐 5개 아니면 K샷 이런 식으로 소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어프로치로 이 클래시파이어를 어떻게 모델링을 할 건가에 대해서 이 메타러닝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베이스드 방법, 그 다음 매트릭 베이스드 방법,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방법이라고 크게 3개로 나누고 각각의 키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오늘 여기서 이걸 다 보려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매트릭 베이스드 방법에 대한 인투이션들을 살펴보고 추가로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의 MAML이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매트릭 베이스드 메소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러니까 특정 매트릭을 두고 그 매트릭이 잘 디자인이 됐을 때 그걸 기반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즉 이 수식을 통해서 봤을 때 앞서 이야기를 한 에피소드 트레이닝을 통해서 서포트 데이터셋,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나타내는 특정 벡터, 피처 벡터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런 특정 피처 벡터들을 미리 학습을 시켜놓고요. 그 피처 벡터와 어떤 특정 인풋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둘 간의 시밀러리티를 측정하는 커널 펑션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이 두 벡터의 디스턴스를 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레퍼런스 벡터를 만들어 놓고 특정 벡터가 들어왔을 때 레퍼런스 벡터와 제일 가까운 놈을 라벨로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학습을 할 경우에 퓨샷처럼 이제 몇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적더라도 기준 레퍼런스 벡터를 잘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러시가 충분히 이제 리즈너블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트릭 베이스드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커널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할 건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크게 다음과 같이 4개에 대해서 이 커널을 어떻게 설정을 하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샵 네트워크라고 이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온 딥러닝을 이용한 메타러닝 메소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샵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쌍둥이 있잖아요. 동일한 네트워크를 쌍둥이처럼 2개를 만들어 놓고 서로 쌍으로 입력이 되는 이미지에 대해서 피처 벡터를 인베딩을 하는 거를 딥러닝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즉 피처 벡터를 뽑는 피처 인코더 역할을 CNN을 통해서 구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구현이 된 인베디드 피처 벡터에 대해서 둘 간의 디스턴스를 본 논문에서는 에런 디스턴스로
쟀는데 디스턴스 자체는 이제 뭐 미분이 가능한 디스턴스 매저 방법이면 상관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임베딩된 피처를 딥러닝을 통해서 하고 둘 간의 디스턴스를 잰 다음에 이 디스턴스 값을 여기서 이제 하나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하나의 리니어 레이어와 시그모이드를 통해서 마지막 아웃 프로바빌리티가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동일한 클래스일지 동일한 클래스가 아닐지를 바이너리 디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단에서는 이 프로바빌리티가 0이면은 같은 클래스, 1이면은 이제 이 두 그림이 서로 다른 클래스임을 통해 그러니까 1이면은 다른 클래스가 나오도록 모델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프로바빌리티를 계산을 했을 때 아까 이제 에피소드 러닝을 통해서 키가 되는 그 레퍼런스 벡터, 그러니까 서포트 셋 벡터라고 여기서 하는데요. 이 xi들이 클래스별로 하나씩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쉽게 생각을 해서 그 클래스별로 있는 레퍼런스 벡터들과 디스턴스를 그러니까 레퍼런스 벡터 xy와 인풋되는 벡터 x가 동일한 클래스일지 아닐지를 프로바빌리티를 다 계산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프로바빌리티를 보이는 클래스에 대해서 클래스를 리턴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샵 네트워크고 키 아이디어를 지금 좀 정리를 하자면은 두 가지 인풋되는 벡터에 대해서 피처를 CNN을 통해서 뽑고 그 두 피처 간의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이게 같은 클래스인지 아닌지를 계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샵 네트워크를 이해를 하셨으면 그 뒤부터는 이제 쉬워지는데 매칭 네트워크라는 이제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앞에서 나온 샵 네트워크와 다른 점은 이제 여기서 임베딩 벡터를 따로 이제 서포트 셋에 대해서 G 세타로 놔두고 이제 그 다음에 쿼리 셋에 대해서 F 세타로 두 개로 따로 놔뒀는데 이거를 다르게 디자인할 수도 있고 같게 디자인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이 F와 G는 같은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핵심은 이미지를 넣고 마찬가지로 임베딩 벡터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임베딩 벡터를 구한 다음이 이제 달라지는데 앞에서는 이제 하나의 리니어 레이어를 둠으로써 이게 같은 클래스일지에 대한 프로바빌리티를 계산을 했다라면은 여기서는 코사인 디스턴스 즉 둘 간의 내적 값을 노멀라이즈드 내적 값을 다음 밑에와 같이 정의가 되는데요. 결국 fx 벡터와 gx 벡터 간의 벡터 내적으로 정의가 되거든요. 이런 디스턴스 메저를 통해서 잴 경우에 이게 같은 클래스면은 높은 값을 지니고 같지 않은 클래스면은 낮은 값을 지니는 자동으로 그 일종의 디스턴스 메저가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디스턴스 기반으로 시밀러리티를 쟀다라는 점이 앞에 샴과 다른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동일한 부분에 대한 프로바빌리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 밑에와 같이 가장 높은 프로바빌리티를 보이는 클래스를 리턴해 주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릴레이셔널 네트워크는 마찬가지로 앞서 한 내용과 다 동일한데 테스트가 들어왔을 때 나오는 피처 벡터와 그 다음에 트레이닝 셋에 있는 그 레퍼런스 벡터들을 다 구해놓고 이 벡터를 다른 추가적인 딥러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두 개가 같은 클래스일지 아닐지에 대한 스코어를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프로바빌리티를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프레딕션 클래스는 같게 이제 동일하게 이제 가장 높은 프로바빌리티를 보이는 라벨을 리턴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티피컬 네트워크라는 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키 핵심은 프로토타입 피처 벡터가 무엇인지입니다. 앞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클래스가 3개고 그 다음에 K개의 샘플이 5개가 있는 문제인데 앞서 지금 말씀드린 3가지 방법은 사실 하나의 레퍼런스 벡터라기보다는 학습에 사용된 이 5개의 샘플이 전부 이제 클래스 1에 대한 5개의 레퍼런스 샘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싹 다 비교를 했던 거죠. 즉 앞선 방법에서는 3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총 15개의 레퍼런스 벡터가 있고 그거를 일일이 다 비교를 해서 제일 높은 놈이랑 리턴을 했던 건데 이거는 그러지 말고 이 클래스별로 센터 포인트를 만들어서 레퍼런스 벡터를 진짜 클래스별로 하나만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테스트 벡터가 들어왔을 때 제일 가까운 레퍼런스 벡터로 리턴을 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프로토타입 네트워크의 키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일단은 매트릭 베이스드 어프로치의 주요 네트워크는 여기까지이고요. 정리를 하자면은 딥러닝을 통해서 클래시파이어를 그대로 구현을 해도 되는데, 마찬가지로 뉴태스크에 있는 저희가 학습시키고자 하는 샘플이 지나치게 적기 때문에 딥러닝을 학습시키는 것보다는 레퍼런스 벡터를 피처를 뽑는 레퍼런스 피처 벡터를 뽑는 모듈을 기존의 딥러닝을 통해서 하고, 그 뽑아진 피처 벡터를 통해서 이제 인풋 샘플이랑 비교를 해서 클래스를 결정하자라는 게 매트릭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앞에 사실 비교 레퍼런스 벡터를 놔두고 그거랑 비교를 하는 스텝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면 딥러닝을 그대로 학습을 하되, 기존에 저희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문제가 되는 거는 샘플 수가 적기 때문인 거잖아요. 샘플 수가 많은 방법에 적합한 방법인데, 지금은 태스크별로 트레이닝 샘플이 적은 상황에서 그대로 스토캐스틱 SGD를 쓰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SGD가 이제 웨이트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법이잖아요. 이 SGD를 모디파이 해서 적은 수의 샘플에 대해서도 잘 수렴을 하는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제안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적으로 X가 들어갔을 때 Y를 리턴을 해주는 이 세타에 의해서 정의가 된 딥러닝 클래시파이어 스트럭처가 이 세타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G파이죠, 이게. G파이의 방법을 제안을 함으로써 이제 모디파이 된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 딥러닝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옵티마이제이션 메소드를 어떻게 설계할 건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방법이 많이 나뉘는데, 여기서는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MAML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요. 좀 복잡합니다. 수식적으로 막 구현을 하고 이제 체인룰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퍼스트 어서랑 세컨드 어서랑 이런 식으로 수식적으로 복잡이 나오는데, 결국 키 핵심은 이게 알고리즘 표에 여기 마지막 이 빨간 줄로 보시면 됩니다. 메타 업데이트 is using different set of data.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요, 태스크 하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SGD를 썼을 때 문제가 샘플 수가 지나치게 적다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태스크가 서로 겹치지 않는 태스크가 여러 개 있죠. 그러면은 여러 개의 태스크에 있어서의 트레이닝 샘플은 태스크 수 곱하기 샘플 수가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태스크끼리, 원래 하나의 태스크끼리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지 말고 여러 개의 태스크끼리 샘플을 전부 다 모아서 그레디언트 값을 업데이트를 하자라는 게 키 컨셉입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릴레이션을 통해서 결국 업데이트 룰이, 그러니까 메타 업데이트 룰이 이제 실제 웨이트 업데이트 되는 룰이 태스크별로 지금 데이터셋과 전 데이터셋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2번 들어가는 다음과 같은 값으로 되는데, 수식적인 부분은 이제 자세히 안 보셔도 되고요. 여기 알고리즘 표에 의해서 봤을 때 실제 태스크에서 하나씩만 뽑고 SGD 하지 말고, 태스크가 10개가 있으면 10개에 대해서 이제 1번, 3번, 5번 이런 식으로 샘플 배치를 추가로 뽑자라는 거죠. 그래서 랜덤하게 픽이 된 태스크들에 있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를 수행을 하고, 또다시 그 다음에 전체 이제 메타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랜덤하게 태스크를 뽑고 그레디언트 구해서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태스크를 하나의 미니 배치처럼 랜덤하게 뽑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 이게 실제로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메소드를 그대로 사용을 해도 잘 작동하는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메일 방법이고요. 이제 나중에 first author MAML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수식이 체인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이 뒷텀이 데비에이션이 2번이 들어가잖아요, 미분텀이. 근데 이 미분텀이 들어가는 세컨드 오서 텀을 무시를 하고 업데이트를 해도 실제 이거와 성능이 큰 차이가 없더라 라는 내용인데, 결국은 메일에서, 그러니까 이제 MAML 같은 경우는 퍼스트 오서, 세컨드 오서를 다 고려를 하던 거를 복잡한 컴퓨팅 코스트가 필요한 세컨드 오서를 무시를 하고 그냥 업데이트를 해도 충분하다라는 게 이제 퍼스트 오서 MAM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지금까지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게 뒤에 페이퍼 리뷰에서 이제 비교하는 컴패리즌 메소드에 앞서 설명드린 방법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좀 인투이션이라도 자세히 봐보자라는 느낌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다른 어프로치들에 대해서 이제 좀 유명하다고 소개가 됐는데 그것들을 자세히 판단하기보다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스트럭처를 제안을 했더라 정도 수준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넘어갈 테니까요. 혹시 이제 뭐 메타러닝 이런 쪽에 이제 뭐 특정 구조가 관심 있으시다 하면은 레퍼런스 다 달아놨으니까 이 페이퍼 찾아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옵티마이제이션 어프로치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이제 LSTM 메타 러너 같은 경우는 LSTM 구조상에 안에 있는 이너 메모리 메모리 프로퍼티를 그러니까 메모리 특성을 이용을 해서 태스크별로 변하는 이 세타를 원래대로면은 샘플을 많이 해서 SGD를 통해서 이제 그 로컬 미니멈을 찾아가야 됐던 거를 LSTM의 그 메모리 특성을 이용을 해서 이제 따로 세타를 예측을 하는 모델을 찾자라는 거죠. 이게 여기서 이제 왼쪽 그림이 이제 그 메타 러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위에 초록색 이게 그냥 원래 클래시파이어 러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LSTM을 이용해서 이 파란색 모듈을 추가로 만들어서 세타의 변화량을 에스티메이션하는 모듈을 하나 더 만들자라는 겁니다. 메모리 모듈 때문에 이게 그 저금세 샘플이어도 충분히 에스티메이션이 잘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레피타일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MAML의 이제 그 간소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미니 배치를 뽑고 그거에 대해서 K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전체 민해서 그냥 업데이트를 해도 충분히 퍼포먼스가 나온다. 간단하지만 그레디언트 업데이트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태스크끼리 연동을 하는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했을 때 잘 워킹을 하더라라는 인투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방법 자체를 건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모델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이제 앞서 뭐 어떤 가정들을 통해서 클래시파이어를 잘 되는 놈을 설계를 하자였다면은 얘는 그러지 말고 모델 자체에서 딥러닝 모델 자체에서 클래시파이어가 잘 되는 놈을 찾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간단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딥러닝 모델을 그러면은 어떻게 저군수의 샘플에 대해서도 잘 학습이 되는지 그런 스트럭처를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왼쪽과 같이 마찬가지로 메모리 특성을 이용을 해서 LSTM 모듈에 외부적인 메모리, LSTM 내부에 있는 인터널 메모리 말고요. 추가적인 메모리를 둬서 그 델타 변화하는 값에 대한 값들을 저장을 해놓고 그거를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반영을 함으로써 업데이트가 더 잘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래 슬로우 웨이트가 원래 하고자 하는 클래시파이어고요. 패스트 웨이트라는 마찬가지로 델타 세타를 변화하는 거를 세타에 대한 델타 값, 그러니까 변화량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모듈을 하나 더 넣어놔서 메모리를 이용을 해서 이걸 업데이트를 했을 경우에 잘 된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모델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지금 소개 논문에 있어서 이거를 하는 게 대부분이 결국은 키는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익스터널 메모리를 통해서 적은 수에 대해서 이제 원래대로면 딥러닝 스트럭처가 잘 학습을 못 따라가던 거를 메모리를 통해서 좀 더 다이렉틀리하게 빠르게 이제 수렴할 수 있게 그렇게 학습을 하자라는 게 이 모델 베이스드 어프로치의 키 인투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어프로치랑 모델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잘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메타러닝 어프로치 중에 그 기본 베이스가 이게 명료해서 그런지 매트릭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끝내기 전에 GNN하고 TPN을 이용한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기반을 한 매트릭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있어서 이제 좀 관심 있으신 분이 있을까 싶어 넣어봤고요. 포인트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피처 인베딩 벡터를 동일하게 뽑고요. 앞선 매트릭 베이스드 방법과 같이 대신 이 베이스들은 하나의 클래스를 나타내는 피처 포인트잖아요. 그럼 그 포인트들 간에 이 간의 유사도를 시밀러리티를 뭐 코사인 디스턴스를 재든지 아니면은 뭐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재든지 해서 클래스들 간의 이제 유사성을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노드랑 엣지에 대한 값으로 이용을 해서 동일하게 그래프 기반의 스트럭처를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래프 기반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클래시파이어를 하는 이런 스트럭처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 기반 네트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두 논문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피샷 러닝이랑 메타 러닝에 대한 개론, 그 다음에
커먼 어프로치에 대한 인투이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페이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조금 사실 페이퍼 자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컨트리뷰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피샷 러닝이 그동안 데이터셋도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테스트한 인바이러먼트도 다르고 코어가 되는 여기서 백본이 되는 피처를 뽑는 그 피처 인코더 역시도 구조가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 페어한 컴패리전이 안 됐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걸 싹 맞춰줘서 동일한 비교를 했다라는 내용을 가지면서 그 결과가 이제 작은 백본 네트워크 피처 익스트랙터를 사용을 했을 때 클래스 간의 인트라 클래스 간의 그러니까 하나의 클래스 내에서의 변화도가 작을수록 이런 그 피샷 러닝이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백본 네트워크를 깊게 쌓았을 때 성능이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제 실험 결과랑 이제 두 번째로는 디스턴스 베이스드 클래시파이어 기반 이제 얘네가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 이 제한하는 방법이 기존의 메타러닝을 이용을 한 피샷 클래시피케이션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내용이랑 이제 도메인 시프트 그러니까 태스크를 추출을 하는 데이터셋이 바뀔 경우에 드라마틱하게 바뀔 경우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라는 이런 컨트리뷰션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거는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제안을 하는 베이스라인이랑 베이스라인 플러스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메타러닝은 잊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트랜스퍼 러닝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태스크를 나눴던 기존의 메타러닝과는 다르게 그냥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에 있는 많은 수의 그 네트워크를 그냥 학습을 시키고요. 그거를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시킨 겁니다. 대신 이 두 가지가 갈리는 방법은 이렇게 피처 익스트랙터를 동일하게 딥러닝 모듈을 해서 사용을 해서 피처 벡터가 나왔을 때 그 피처 벡터를 이용을 해서 베이스라인 방법은 아까 릴레이션 네트워크처럼 하나의 리니어 레이어를 두고 그거에 대한 이제 동일한 샘플에 대한 이제 동일한 클래스 그러니까 유사도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피처 익스트랙트 된 거는 이제 레퍼런스 피처 벡터가 되는 거고요. 새로운 이제 테스트 샘플이 들어왔을 때 각각의 유사도를 하나의 그러니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이랑 코사인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서 구하는 방법이랑 이런 클래시파이어 부분에서의 구현 측면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달라진 건데요. 이렇게 얘네가 프로포스 메소드, 그러니까 기존의 트랜스퍼 러닝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네가 제안을 했고요. 비교 방법으로는 앞서 열심히 설명을 한 메타러닝을 이용을 한 각각의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트릭 러닝 기반으로 코사인 디스턴스를 이용한 매칭넷, 그 다음에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이용한 프로토넷,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 릴레이션 넷.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 저자는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베이스드 메소드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MAML, 즉 튜닝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그레이던트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 파인 튜닝을 새로운 네트워크를 이니셜라이제이션하고 파인 튜닝을 하는 MAML을 이렇게 총 4가지 그 컴패리즌 메소드를 들고 왔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결과를 보여주기에 앞서 데이터셋은 미니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이미지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피샷 러닝을 목적으로 이 레퍼런스 페이퍼에서 따로 이제 그 샘플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총 100개의 샘플에 64개의 트레이닝 샘플, 이제 밸리데이션을 위한 16개 샘플, 그 다음에 그 테스트를 위한 노벨 클래스 20개를 따로 나눴고요. 그다음 하나의 클래스는 600개 이미지로 따로 서브 샘플링을 했습니다. 큐브넷은 지금 여기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 유명한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가 꽃을 찍으면은 꽃이 무슨 종인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이게 새에 대해서 적용이 된 겁니다. 새에 대한 사진들을 많이 놔두고 새에 대한 세부적인 그 종족이라 해야 될까요? 그 종을 나누는 데이터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베이스, 밸리데이션, 노벨 나누고 클래스당 이미지는 대략 6개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임플리먼테이션 디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질문이 나왔을 때 혹시 도움이 될까 넣은 페이지라 세부적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결과부터 봤을 때 먼저
이제 인트라 클래스 베리데이션이라는 내용을 하는데요. 클래스 하나가 새가 있고 클래스 하나 뭐 바퀴가 있고 그 바퀴를 하나의 클래스에 포함된 샘플들 간의 베리에이션이 얼마나 크냐 작냐라는 겁니다. 결과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게 작을수록 좋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작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는 아까 클래시파이어에서 코사인 디스턴스를 학습하는 방법이 이런 이제 레퍼런스 벡터들 간의 베리에이션을 낮춰준다라는 레퍼런스 벡터가 아니라 인트라 클래스 베리에이션을 낮춰준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컨볼루셔널 4로 돼 있고 컨볼루셔널 6로 돼 있고 이게 레스나 34까지 가잖아요. 그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는 백본 네트워크의 깊이가 길면 길어질수록 이 값이 낮아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이제 실제 제한하는 방법에 대한 애큐러시가 되겠는데요. 두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런 메타러닝 베이스드 메소드보다 그냥 트랜스퍼 러닝이 원래대로면 메타러닝이 트랜스퍼 러닝보다 더 잘 돼야 되는데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서 했더니 그냥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하더라도 이제 베이스라인 플러스를 기준으로 메타러닝에서의 애큐러시와 거의 비등할 정도로 혹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뎁스를 이제 동일한 방법에 대해서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을 때 큐브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메소드별 성능 차이가 크게 이제 줄어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제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그 큐브넷과는 좀 다르게 일부 메소드에 대해서는 성능이 잘 안 나온다라는 결론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저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큐브 데이터셋과 이미지 데이터셋이 이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린 서로 다른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 다른 특성에 의해서 이제 제한하는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의 성능이 결과가 바뀔 수 있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하고 싶었고요. 그럼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데이터셋별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애큐러시를 실험을 한 겁니다. 앞선 실험은 큐브면은 큐브 데이터셋 내에서 트레이닝 샘플이랑 테스트 샘플이랑 이걸 추출을 했잖아요. 이거를 미니 이미지넷에서 트레이닝 샘플을 추출을 하고 큐브 데이터셋에서 테스트 셋을 추출한 겁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가 실제 필드에서는 저희가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을 하더라도 이미지넷 같은 데이터셋을 저희가 제 문제를 예시로 이제 그 RF 데이터셋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으로부터 추출을 하잖아요. 데이터셋 간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메인 디퍼런스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큐브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세 종에 대한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도메인 디퍼런스가 작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이미지넷에서 정의하고 있는 클래스별로 베리에이션이 중간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큰 경우는 이미지넷과 같은 그냥 일반적인 사물 클래스에서 새와 같은 클래스로 변동을 할 경우에 클래스 디퍼런스가 가장 크다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메인의 클래스별 디퍼런스가 갑자기 확 달라지는 경우에 대해서 실험을 했을 때 기존의 메타러닝 방법에 대해서는 이거를 충분히 학습을 못하고 있는 반면에 제한하는 트랜스퍼 러닝이나 파인 튜닝 방법 같은 경우는 더 높은 그러니까 거의 한 10%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이런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험 결과가 좀 복잡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이 논문에서 하고 싶은 말은 퓨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이제 도메인이 변동이 되든 도메인을 태스크에 따라서 변화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학습을 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이슈 인트라 클래스 베리데이션 클래스 간의 베리에이션이 작을수록 이 퓨처 클래시피케이션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인트라 클래스 베리데이션을 감소시키는 방법 중에 이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이 디스턴스, 코사인 디스턴스와 같은 디스턴스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메저를 하는 방법과 또는 백본 네트워크의 뎁스를 키우는 방법. 그러니까 결국 피처 익스트랙션을 잘 할 경우에 이런 인트라 클래스 베리데이션이 감소되고 그거에 따른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로 트레이닝 테스팅 과정에서 도메인이 다를 경우에 디퍼런스가 지나치게 커져서 이제 기존의 메타러닝 방법으로는 이거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실험 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논문에 대한 결과가 되겠고요.
이제 제가 이 논문을 공부를 하면서 결국 하고자 했던 거는 결국 제 논문도 엠니스트 데이터셋에서 RF 데이터셋으로 변동을 하면서 파인 튜닝을 했는데 기존에 잘 작동을 했던 방법이 워킹을 안 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도메인 디퍼런스랑 이제 인트라 클래스 밸리데이션 관점에서 이 프리커넥트 레이어, 그러니까 제가 피처 벡터로 삼고 있는 이 레이어 아웃풋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크를 앞으로 해나갈 예정이고요. 이게 잘 해결이 돼서 RF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결과가 이제 개선이 되면은 아마 다음 발표쯤에서 각 세부적인 방법들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정리해서 발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는 레퍼런스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발표고요. 오늘 이제 메타러닝과 퓨샷 클래시피케이션 러닝을 할 때 이제 저조차도 사실 정리가 좀 이퀘이션들, 데피니션들이 좀 혼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발표를 드리다 보니 들으시는 분들도 좀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고요. 혹시 이제 제가 오늘 발표에서 목적했던 바는 이제 이런 파인 튜닝 방법에 있어서 이런 컨셉들이 있고 그런 컨셉들의 키 인투이션들은 이런 ABCD이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경우에 레퍼런스 페이퍼가 있으니 그 페이퍼를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오늘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